컴백이 D-Day 7일밖에 남지 않은 피프티 하이라이트 메들리로 최종 예열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러브튠이 오는 20일 전체 공개 예정이라는 것은 피프티 사태를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피프티가 컴백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에 이번 앨범의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팬들에게 선보였다라고 하는데요.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 정트리오 산푸니들과는 그 격차가 아예 하늘과 땅이다라는 평가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13일 피프티의 키나, 그 외 새로운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브튠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공개가 됐습니다. 6곡의 음원과 가사가 일부 공개가 됐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지금 이 피프티라고 네이버에서 딱 검색을 해보면요. 예전에 있었던 이 산푸니 멤버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유튜브 채널도 완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2주 전에 올라왔었던 피프티 이 세러린 나이트 오피셜 뮤직비디오는 112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이번 피프티의 미니 앨범의 러브튠 하이라이트 메들리 역시 19시간 만에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보신 분들은 이렇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 댓글 보이십니까? 댓글만 3,932개가 달렸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피프티 멤버들은요, 이번 템퍼링 사태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상징적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니어 세대 분들조차 이 피프티를 응원하고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떤 평가까지 나오느냐. 빌보드 진입 각이다. 새 출발을 하는 피프티 전곡이 타이틀급이다. 타이틀곡급이다. 전곡이 뭐가 타이틀곡이 돼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 음악적인 완성도와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뭐 전에 많은 팬들이 말했었던 타이틀곡 SOS와 스타레인 나이트 같은 경우는 원곡과 영문 버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듣는 팬들도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피프티 정말 잘 나갑니다. 슈퍼팝 재팬 2024 11월에 오사카에서 개최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도 출연을 확정 지은 것 같습니다.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다라고 하는 슈퍼팝 재팬에도 피프티가 우리나라 K-팝 아티스트들과 함께 출연을 확정 지은 것 같은데요. 복귀함과 동시에 굉장히 뜨겁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피프티 멤버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 과연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새로운 멤버들이긴 하지만 이들이 과연 얼마나 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기 맨 오른쪽에 멤버가 하나 있는데 이게 화면이 좀 잘려서 안 보여요. 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맨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한 명의 멤버가 더 있습니다. 자, 화면을 꽉 채우다 보니 한 명 잘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 자, 이 새로운 구성의 피프티가 벌써 빌보드 석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의구현이라는 단어를 두고 봤을 때 피프티가 지금 상징화가 되어 있는 걸그룹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음악계와 아이돌계, 가요계에 이 공정성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제가 뭐 요즘 스포츠 소식도 많이 전하고 있지만 뭐 대한체육회, 배드민턴협회, 축구협회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예계에도 그에 못지않은 정말 심각한 비리가 많은데 피프티가 그러한 것에 있어서 투명함을 강조하는 걸그룹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요번 뉴진스 사태 다들 알고 계시죠? 제2의 피프티가 되는 건가? 법조계에서는 전속계약 해지의 분쟁을 뜻하고 있다. 위약금만 3천억 원 이상이다. 와, 3천억 원. 위약금이 3천억이라고 합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의 최후 통첩
25일까지 민희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약금이 3천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상대로 민희진 대표가 복귀하지 않으면 결국 이 뉴진스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이 법조계가 통상 계약기간이 남은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회사 측에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회사 측이 보정할 기간을 주게 되는데 그 기간이 통상 2주다. 이 때문에 하이브가 2주 이내에 민희진 어도워 전 대표를 복귀시키지 않으면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분쟁에 나설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피프티 사태처럼 대놓고 템퍼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결국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뭐 이게 거의 200만 뷰 정도 나왔죠. 그런데 이 조회수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유의 몸이 된다 하더라도 전속계약서 기준으로 위약금을 단순히 계산해도 무려 3천억 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라는 겁니다. 3천억.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2년 7월에 데뷔한 뉴진스 역시 월 평균 매출의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하게 된다면 어도와 관계자 A씨는요.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의 계약 해지 비용을 6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한 카카오톡의 대화도 하이브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3천억이 아니라 6천억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 피프티 사태에 선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템퍼링 사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전속계약 해지 분쟁에 있어서 무조건 아티스트에게 유리한 구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제가 앞에 말씀드려 왔었던 지금 이 통수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템퍼링 안성일 대표의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거기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확신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함께 있던 워너뮤직 코리아 진승영 대표 역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부추겼잖아요. 왜 부추겼습니까? 여러분, 패소할 소송을 먼저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승소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고 보통 통상 아이돌들, 아티스트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해서 대부분 승소한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가처분 소송에서 또 정트리오 산푼이들이 승소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 뉴진스의 사례 3천억, 6천억 어마무시한 금액이지만 이들이 손쉽게 아예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서 뭔가 전면전을 좀 더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피프티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는 아티스트들도 함부로 전속계약 해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그만큼 절차대로 법대로 제대로 된 정의 구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프티 전 멤버였던 이 산푼이 정트리오 통수돌이라는 이름을 받고 있는 이들은요. 배우가 결국 워너뮤직 코리아의 템퍼링이었다라는 정황이 공개가 되고 말았죠. 이게 뭐 유튜브도 가짜뉴스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어트랙트 전홍중 대표님이 받은 선급금 수십억 원을 멤버들이 갚아야 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야 이거 뭐 유튜브보다도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트리오 멤버들이 식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만약 승소를 했거나 만약 이들이 가처분 신청해서 인용을 받았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보면 이 뉴진스의 다니엘 친언니 역시 가수 데뷔를 했는데 피프티 멤버 강탈 의혹 워너뮤직 코리아의 새 둥지를 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의 템퍼링 사태에 관여된 안성일, 더기버스, 산푼이 정트리오 거기에 워너뮤직 코리아까지 이제는 이들에게 템퍼링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뉴진스 사태와 비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뉴진스 사태에 대해서 누가 맞고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들조차 전속계약 해지하는 데 있어서 수천억 원의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원론적으로 들어간다면 자, 이제 피프티는 컴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트랙트와 더기버스는 1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산푼이 정트리오 멤버들, 지금 복귀를 코앞에 두고 있는 피프티 멤버들과 비슷하게 하반기에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거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각에서는 이들이 복귀를 포기할 것 같다. 이들의 복귀는 실패했다라는 평이 굉장히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대표가 최근 나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최근에 있었던 1차 법적 공방에서 모든 걸 전면 부인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템퍼링 사태에 워너뮤직 코리아가 배우로 지목되는 녹취 증거까지 추가로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 어트랙트의 전원준 대표님이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철두철미하게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해볼게요. 안성희 대표와 더기버스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으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뉴진스가 수천억이니 적어도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단위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미 이 산푼이들에게도 수백억 원대의 소송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과연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들과 계약을 한 소속사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들을 데리고 간 소속사의 모기업의 주식이 이미 몇 퍼센트 하락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해석은 바로 이 정트리오 멤버들을 데려왔다라는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더기버스의 안성희 대표가 패소를 해서 이 산푼이 멤버들과 부모들까지 템퍼링 사태의 주역이었다라는 것이 땅땅땅 판결이 나는 순간 이제 본격적인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의 정말 뉴진스의 수천억 단위까지 되긴 어렵겠지만 수백억 단위의 손해배상 소송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고 이것을 이 3인을 데려간 현재의 새로운 소속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새로운 소속사에서도 결국 계약 해지될 위기까지 놓이게 되고 말았다라는 해석이 왜 지배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멋진 사진들이 5장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컴백이 그야말로 코앞에 놓여진 상태인데 아마 이 피프티 새로운 멤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빌보드 차트 역사를 또 한 번 새로 쓰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피프티가 한동안 1년 가까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미니 앨범과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며 20일 날 정식 발매를 앞두고 있으면서 새롭게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응원하는 댓글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화력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피프티 팬분들이라면 오전부터 일찍 보셨을 기사이기도 한데 정말 분개함이 끝이 없다. 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그리고 이 산푼이들 뭐 누구는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너무나 비판이 심하다. 어린 소녀들에게 비판이 너무 심하다. 글쎄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죄질을 따질 때 나이를 고려해야 하겠습니까? 그 정도 나이대에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것이 배신이다 아니다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템퍼링 사태 정말 산푼이들 용서받기 힘들고 또 그보다 더 용서받기 힘든 건 그들의 마음마저 악용한 안성일 그리고 여기 보이십니까? 워너뮤직그룹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 피프티 사태를 계속 전달드려 오던 유튜버 중에 한 명으로서 계속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워너뮤직의 뒷배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결정적 증거인 녹취가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쭉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면은 75,998자 엄청나게 많은 대화가 담긴 녹취였다라고 공개를 합니다. 자, 이 장소가 더기버스의 사무실, 날짜는 2023년 5월 13일이었다라고 해요. 대화의 구성원은요, 안성일, 그리고 피프티 전 멤버, 산푼이들과 그의 부모들, 총 1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안성일의 대화를 주도합니다. 무려 159분 16초 동안
52,756자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안성일이 대화의 71%를 이끌었고 나머지 9명이 29%를 채웠다고 합니다. 자, 안성일은 전홍준 대표에 대한 험담을 시작합니다. 정산과 선급금을 문제로 삼아요. A안과 B안을 여기 현장에 있었던 산푼이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A안보다 14번이나 더 강조했던 B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가처분 인용과 워너 레이블로 가자. 디스패치는 안성일의 템퍼링 증거를 입수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안성일의 뒤에는 바로 워너뮤직 코리아가 있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피프티 사태 배우는 명백히 안성일과 워너뮤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 대표님은 아이들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계획이 있을 수가 없다. 계획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 빌보드에 진입한 순간부터 180도로 변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회사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더라. 머릿속에는 하이브가 되고 싶은 것 같았다. 이게 바로 안성일이 이야기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안성일에 따르면 전홍준 대표가 워너뮤직에 200억 제안을 뿌리쳤다. 대신 다른 유통사를 기웃거리며 돈돈돈 한다며 비하를 합니다. 당연히 그 누구도 워너뮤직 제안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 근데 200억을 제안했는데 그걸 거절했다. 머릿속에는 하이브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이십니까? 걸그룹 투자 비용 합격표까지 쭉 공개를 합니다. 왜냐? 안성일은 가짜뉴스를 퍼뜨려야 했기 때문인데요. 2022년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었죠. 바비킴, 하성운, 신인 걸그룹 등의 신규 앨범 독점 유통을 전제로 90억 원을 따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선급금이 아티스트의 채무로 갈 수가 없거든요. 가수는 그들에게 들어간 직접 비용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투자금 전체를 감당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뭐 헤어, 메이크업, 뭐 이동 비용들 이런 것만 감당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안성일은 빚더미를 주장했습니다. 이상한 계산법을 녹취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홍준 대표가 스타크루 시절 70억을 받았다. 그리고 피프티 데뷔 음반이 나왔을 때 20억을 더 받았다. 엄밀히 말하면 피프티의 성급은 20억이다. 70억은 이 친구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성일은 성급 및 정산 구조를 모르는 걸까? 알면서 저러는 걸까? 성급금은 회사의 채무다. 아티스트가 지금 앞에 말했던 20억의 성급금을 갚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PPT에 들어간 직접 비용이 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즉 이 비용만 총 매출에서 공제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퀴나는 지난 연말 플러스 정산으로 돌아서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서 보이십니까? 하이어라는 노래와 로그인, 텔미, 러빙미. 자, 안성일의 자의식이 과했다라고 해요. 40억 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친구들의 미래를 계산하고 단계를 설계하고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건지 설명을 드렸다. 그래서 40억을 받기로 하고 내가 맡았다. 그런데 40억을 받은 적이 없다. 어트랙트의 이 발언을 체크했더니 웃었다고 합니다. 안성일한테 40억을 왜 줍니까? 그 돈을 걸그룹에게 쓰는 거죠. 라고 관계자가 말을 한 겁니다. 안성일은 회사의 자금 경색도 문제를 삼았어요. 하이어 노래를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다. 자금이 계속 엉켰다. 아무리 시스템을 만들어도 오너 리스크가 너무 심하니 이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디펜스 업무, 방어하기 위한 업무가 계속 많아졌다. 어트랙트는 또 웃었다고 합니다. 당시 회사가 많이 힘들었던 건 맞다. 1집이 잘 안 됐으니까. 네 곡 모두 뮤직비디오를 찍어줬다. 돈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1집의 프로듀서는 안성일 본인이다. 그거는 왜 빼놓고 말하나. 자, 그러면서 자신이 LA에 있을 때 어도어에서 연락이 왔다. 민희진 이사가 받았던 금액을 제안하더라. 신인 그룹을 맡아달라고 하더라. 보그 메인 표지를 모델로 해야 된다고 말이다. 몽클레어, 벤츠와 같은 명품 브랜드들 광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윌리엄 모리스라는 미국에서 제일 큰 에이전시가 있다. 내가 1년 반 동안 아델, 브루노 마스, 와 세계적 팝 가수들이잖아요. 직접 소통하고 있다. 정말일까요? 허세 라이팅을 했다고 합니다. 큐피드의 성공신화 안성일은요. 틱톡 때문에 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프로모션 초기부터 아시아만 타겟팅을 했다.
즉 큐피드가 성공했던 건 자신의 정확한 아시아 타겟팅 때문이다. 하지만 어트랙트에 또 확인을 해보니 큐피드로 아시아 프로모션을 아예 진행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서양권이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안성일은 자신이 확인할 수도 없는 인맥과 프로젝트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앞에 말했던 LA에서 얻어올 연락들입니다. 해외 슈퍼 아티스트들과 콜라보까지 정리하고 왔다고 합니다. 시상식도 잡아놨대요. 몽클레어 벤츠와 광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을 타겟을 하면 띠를 산다고 한다. 순위 차트는 돈만 있으면 올릴 수 있다. 국내는 8만 정도 나오면 100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8만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 자기 자랑 속에서도 전홍준 대표의 비하를 계속합니다. 전홍준 대표가 하이브 US와 계약하려는 이유는 전 대표님이 행사비 몇 %를 따로 먹으실 거다. 당연히 멤버의 부모님들은 미치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이브 US는 행사 잡는 업체라고 비하를 합니다. 멤버의 부모님들은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재고가 전혀 없냐? 안성일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윌리엄 모리스라는 미국에서 제일 큰 에이전시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신이 1년 반 동안 논의를 하고 있다. 그 윌리엄 모리스의 아델, 브루노 마스 담당자와 내가 직접 소통을 하고 있다. 황당한 허위 사실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안성일에 따르면 미니진이 먼저 어프로치했다. 몽클레어 벤츠 등이 예비 광고주다. 틱톡 본사와는 직접 공유하는 사이다. 결국 안성일이 소유한 인맥의 정점은 바로 워너뮤직 그룹의 사이먼 CFO였다고 합니다. 통수돌의 빌드업 재료로 계속 쓰였던 건데요. 이 워너뮤직 그룹의 전체 CFO 사이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워너뮤직에 근무할 당시에 굉장히 예쁘게 봐줬다. 그분이 많이 도와줘서 미국에서 좋게 만들어 왔다. 조건은 번 돈에서 네가 들어간 비용을 다 가져가라고 했다. 참고로 안성일은요. 워너뮤직에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이먼 CFO와 연결고리 자체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신들이 벌어들인 돈에서 니네가 들어간 비용을 다 가져가라는 말 자체가 뭔 소린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승전 워너뮤직으로 귀결되고 있는 녹취였단 얘기예요. 탈출 라이팅을 이 삼푼이 멤버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전홍준 대표를 비하하고 자신을 칭송하고 워너뮤직은 엄청난 글로벌 회사다. 엄청나게 크다.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유통사를 갖고 있다. 국내에선 뚫지 못하는데 내가 거기를 다 정리해놨다. 전홍준 대표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근데 국내 유통사를 다니면서 어떤 근거 자료도 없이 금액을 딱 말씀한다. 그러니 원어는 야, 이 아저씨 뭐야? 라고 했다. 황당하죠. 안성일은 피프티를 지키기 위해 전홍준 대표와 멤버들을 떼어놔야 한다라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통수돌의 시작이며 템퍼링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워너뮤직의 진승영 대표를 만나서 본인이 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대표에게 200억을 줬고 PFT에 대한 소유를 워너뮤직이 관리하는 형태로 바꾸자고. 결국 안성일은 4일 뒤에 워너뮤직 코리아와 만남을 주선합니다. 이게 2023년 5월 17일이에요. 근데 워너뮤직에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안성일 대표가 계속 맡아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이제 멤버들 빼오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라이팅을 합니다. 논현동에 있는 워너뮤직 코리아 지하 회의실에서 비밀 회동이 열렸던 거죠. 여기에 이제 삼푼이 멤버들이 다 온 겁니다. 부모들도 왔죠. 진승현 대표가 자신은 미국 사람이다. 텍사스에서 태어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뭐 음악 산업 전문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홍준 대표를 디스하고 비하하고 모략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생한 건 맞다. 근데 사실 피프티 애들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다. 전홍준 대표 스스로의 경영 능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걸로 한다. 그러면서 전홍준 대표의 직상장 꿈을 비판합니다. 워너뮤직 제안에 200억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었던 거죠. 지금 직장상 나오면 안 된다. 다른 거 더 신경 써야 한다. 전홍준 대표가 아이들을 활용하여 큰 대출을 받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걱정이 된다. 이 돈을 PFT에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에 사용할 것인지. 자, 그러면서 전홍준 대표에게 들었던 걸 얘기하니 남자 아이돌 그룹 2개를 따로 키우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모함이 모함과 왜곡이 왜곡이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워너뮤직은
우린 다르다라고 빌드업을 했고 피프티의 음원 매출이 거대하다. 우리가 브랜딩하면 대출 없이 진행해도 된다. 근데 전홍준 대표가 남자 아이돌을 키우고 싶어서 그 돈을 쓰려고 한다. 회사가 차입을 한다면 PPT를 위해 써야 하는데 다른 데 쓰는 건 위험하다. 그것이 전홍준 대표의 의도인 게 보인다. 이렇게 못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삼푼이 멤버들에게 보안 라이팅을 시작해요. 결국 4일 간격으로 만나고 탈출 명분을 찾았고 방법을 논의하며 계획을 세웠죠. 명백히 템퍼링입니다. 녹취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게 외부로 나가거나 전홍준 대표에게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된다. 안성희 대표도 곤란한 입장이 된다. 이게 뭡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이미 본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마음인데 전홍준 대표님 운도 실력인데 이 사람은 안 다쳤으면 좋겠다. 아티스트들이 좋은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워너뮤직의 클레이튼 정승희는요. 소송을 부추깁니다. 부모님들 소송은 가볍게 하면 안 된다. 끝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아티스트와 부모들의 합심 우리가 버텨서 이겨내겠다. 이런 다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워너뮤직 코리아가 거대한 뒷배 세력이었다라는 많은 의혹들은 사실로 드러나게 된 거죠. 서비스 라이팅도 합니다. 법적 대응을 하면 아이들이 지낼 숙소 연습실이 없다라고 하자 부모님들께서 숙소와 연습실은 정말 작은 거다. 우리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워너가 사법에 대해서도 많이 한다. 사건을 빨리 종식시키겠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트랙트가 템퍼링을 주장한 건 사실무근이다라고 분명히 6월 26일 날 워너뮤직 코리아는 입장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트랙트가 이미 워너뮤직 코리아까지 외부 세력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여전히 뒤에서는 모사를 꾸몄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성을 방씨로 바꿨다. 방시혁 대표가 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까지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부모님들이 왜 정산서를 안 주냐? 그러면 너무 티가 나지 않냐? 근거를 모아야 한다. 라면서 법적인 템퍼링을 위한 소송을 준비를 합니다. 소속사가 1%만 잘못해도 법원에서는 아티스트가 손을 들어주는 트렌드가 있다. 야, 이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 아닙니까? 모든 계약서를 점 하나까지 지키긴 힘들지 않냐? 결국 그것만 가지고도 계약은 깨진다. 결국 템퍼링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피프티의 탈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안성일의 무리한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 안성일도 안성일이지만 이 워너뮤직의 대표라는 이 사람 진승영 대표 이거 어떡합니까? 뒷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피프티 중에 삼푼이들에게 건 소송 금액만 수백억 단위입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들 다 법적인 책임과 처벌을 소화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스타리 나이트 아마존 뮤직 커버까지 장식을 하게 되면서 지난달 30일에 공개됐던 이 스타리 나이트는요. 뮤직비디오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하며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기도 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5인조로 재단장이 됐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5명의 얼굴 다 나와 있는 걸로 좀 화면에 보여주셨으면 한다. 자, 5명 다 나와 있는 장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키나가 딱 리더답게 중심을 지키고 있고요. 양쪽으로 2명씩 정말 새로운 얼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멤버들의 노래 스타리 나이트를 들은 분들 실력도 탄탄하고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최근 있었던 이 생일 파티, 피프티의 새로운 멤버인 하나의 생일 파티가 공개가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라면서 5일날 18번째 생일을 맞이한 하나 멤버 되겠는데요. 자, 그 전에 있었던 이 정트리오라고 불리우는 이 멤버들과 비교해놓고 봤을 때 이 모습이 가식이 아니라 진짜이기를 바란다. 이런 분들의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욘디의 땅이 굳는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사실 피프티라는 그룹 자체가 큰 상처가 한번 지나갔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번 생일 파티 같은 경우야말로 무언가를 좀 새로운
정말 진짜 끈끈한 그런 장수하는 걸그룹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냐? 상당히 뭔가 상황이 반전이 됐어요. 돌아온 피프티, 먹구름 낀 뉴진스, 하반기 걸그룹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기억나실 겁니다. 미니진 사태로 인해서 이 뉴진스가 굉장히 내홍을 겪고 있죠. 불확실함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데 5인조로 정비한 피프티 새로운 멤버들이 이번 20일 날 미니 2집으로 컴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걸그룹계에서 사실 뉴진스가 갓 데뷔했었던 1집 앨범 때는요, 와, 그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룹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뉴진스의 파워는 어마무시하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프티 빌보드 차트를 또 꿰뚫었던 이력이 있는 그런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뉴진스와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가 없는데, 특이한 건 데뷔 이후에 한동안 적수가 없었던 뉴진스가 이 내부 갈등을 겪게 되면서 주춤하다 보니까 이 피프티에게는 또 공교롭게도 한 번의 기회로 다가온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번 피프티 2집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앨범이 발매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면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 2, 3, 4, 5. 5위 안에 피프티가 없네? 저 밑으로 사라졌나? 싶겠지만 6, 7위에 당당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1000만 회를 넘어갔습니다. 자, 8일 전 10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탑10 안에 여전히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많은 대중분들의 사랑도 있겠지만 이 피프티를 응원하는 공식 팬클럽, 그야말로 매니아분들의 열성적인 스밍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리밍이라고도 하죠. 열렬하게 뮤직비디오를 시청하고 좋아요를 눌렀고 이런 정말 건전한 팬 활동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탑10 안에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팬분들이 만들고 있다.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새로운 피프티 탈주 멤버 없이도 승승장구 잘 나간다. 이 기사의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탈주 멤버 누구겠습니까?